금요일이니까 원래 여기서 끝내야 되지만 스페셜하게 자, 우리 저기 후원 자막 한번 올려주시고 쿠키 영상으로 국제 뉴스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쿠키 영상으로 네. 국제 뉴스를 해요? 네. 왜냐면 후원 소개 먼저 자막 올려드리고 쿠키 뉴스로 국제연사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자막만 올라가면 반사적으로 사람들 빠지지. 사람들이 빠지는 분이 있어서 자막을 중간에 올리고 자막 방송을 후에도 방송을 한다. 계속 라고 방송. 해서 붙잡아 놔야 될 것 같아. 네. 일단 중국 얘기인데 러시아에 전기 달라고 손을 벌렸다고 하네요. 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였거든요. 물론 그렇죠.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하기도 했지만 근데 뭐 엊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력난은 공급 라인의 문제인 거거든요. 생산 라인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 애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안 올려주면 생산 안 해? 생산 안 해. 그런데 공급 라인에 있는 애들은 아실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전기료는 이미 선불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 돈 받고 왜 전기 공급을 안 해줘? 발전소가 발전 안 한다 얘들아. 니네가 쫓아가서 걔네들한테 말 좀 해. 와. 잘 알잖아. 너 지역 유지잖아 그 발전소 소장이랑. 중앙에 선간 우리는 세금으로 선가라 갖고 나눠주기만 하는 거고 니네 있는 지역에서 안 한다고 땡깡을 놓고 있으니까 니네가 설득해. 이게 지금 중국의 전력사정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드리면 부산에서는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이 차 진입 안 됩니다. 딱 그랬는데 왜? 이러고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주차 단속 요원이 싸우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한마디만 합니다. 뒤에서 이제 차들이 들어와요. 앞에 막혀 있죠. 그럼 딱 고개 내밀고 그거 뭐요? 딱 그러면 이 차가 안 된다는데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딱 한마디 하죠. 그러면은 뒤에 차들이 쫙 차주들이 내립니다. 아저씨 보소 내려보소. 지금 뭐 장난치나? 지금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빨리 차 빼! 다 해결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네. 나는 선 다 깔아놨어. 근데 니네 발전소가 발전을 안 해. 니들이 쫓아가서 발전 관계자한테 항의해. 항의해. 요 식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껴있는 지역 토호들이죠. 그 동네 민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사장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돌리면 이제 더 이상 개기지도 못하는데 지금 석탄값 올랐을 때 개겨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적으로 전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더 네. 있다. 하나는 물난리 때문입니다. 이 홍수가 사실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언론이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중국이 수력 발전을 하던 그 양이 전체 발전 수력 30%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수력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댐을 많이 진 거야. 그러니까 이 강이 요만큼 있으면 댐을 한 두세 개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 10대 전기 뽑으려고 촘촘히 이걸 다 막으니까 이제 어차피 평상시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홍수가 나니까 물이 안 흘러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발전소들을 부셨습니다.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지어놨던 소규모 발전을 하던 전기 공급하던 이 댐들을 부셨는데 몇 개를 뽀겠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쭤보려고요. 도대체 얼마나? 4만 개를 뽀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거. 그러니까 그 전에 몇 개가 있었는데 10만 개 정도 있었죠. 그걸 40%래요? 네, 거의 40%를 뽀겠습니다. 언제? 이번 홍수에. 예. 왜냐면 물난리가 나는데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물길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댐을 뽀개갖고 유속을 높였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력에서 나오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자랑 삼아서 갖고 있는 게 풍력과 화력 발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내몽고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열 발전소가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발전이 안 돼요.
내리 그냥 흐려. 전기가 안 나와. 근데 이거는 날이 굳어갖고 전기가 안 나오는 거라 뭐라고 말 못할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력에서 부족한 것도 있는데 요런 작은 거지만 와. 수력과 태양력에서 전기가 발전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라인 자체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외부 도움 없이는 현재 이 전력 생산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 설마 댐이 4만 개겠어요? 보가 4만 개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보와 댐의 차이가 좀 애매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길이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높이로 많이 따져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댐이 아무리 길어 300m가 넘어도 높이가 뭐 4m 이하면 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댐이에요. 이 정도 막아버리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보와 댐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일 뿐이고 높이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댐처럼 막 산사댐 같은 거 말고 지역 발전하려고 막아놓은 댐은 우리 생각하는 큰 규모가 아니에요. 수중보 같은 형태로 해갖고 지었는데 이걸 외국에서는 길이가 50m만 넘으면 다 댐이라 그래요. 아. 토목 표현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는 사실상 다 댐인 거고, 댐으로 불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안에 그 사대강에 깔려 있는 건. 아무튼 이러한 수중 발전을 위해서 담아놨던 보드를 4만 개 가까이 때려 부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물기를 못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뭔 놈의 나라가 뭔 정책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없고 그냥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인 애들이 전력 해소를 위해서, 왜냐면 자존심만 꺾으면 돼. 전기값 올려주면 돼.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거 올려주면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빤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말 안 듣는 지역에 있는 데는 더더욱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보소 왜 전기 안 만드는겨 이거 시키려고. 어설퍼. 미안해. 오늘 뭐가 연기가 잘 안 된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로 한 건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에 들어가는 전기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와중에도 한국 공장에 대한 전기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기사에는 우리나라 포스코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있다죠. 응. 있는데 시진핑의 명령으로 현재 한국 기업들한테는 특별 송전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정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나 업체가 멈췄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파를 국내 업체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그만큼 시진핑도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한테 부탁을 한 건데 러시아가 안 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에서도 전기가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아, 지금 유럽은 에너지 대란 벌어졌어요. 네. 왜냐면 바로 노스 스트림 발음 좀 다시 해줘. 노르트 스트림 지금 개막을 얼마 안 두고 나서 공급량을 줄여갖고 가스값을 2배 이상으로 올려버렸어요. 노르트 스트림 2, 그러니까 원래 원이 하나 연결돼 있었고 그거 옆으로 나란히 그 2배 된 양을 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공급 직전이죠. 네,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저쪽에서 입에서 밀어넣으면 유럽 똥구멍으로 쭉 밀려 나올 이 시기인데 네. 이때 가격을 거의 2배로 올린 겁니다. 진짜 양아치죠. 양아치죠. 그리고 이게 오르니까 석유값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90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네. 아, 러시아 하니까 또 제가 푸틴 그 측근이네요. 그렇지. 상트페테르 너 석유 재벌이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제가 지 모교인데도 발음이 이래.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점 교환을.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수소 산업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의 주가가 동반해서 뛰고 있다는 거죠. 네. 왜? 중국이 지난달 23일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소 발전 설비를 사갔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사갔죠. 이게 우리나라가 최고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로 해갖고 전기를 발전해서 지역별로 공급할 수 있는 이게
쉽게 말하면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디젤 발전기 돌리듯이 이런 발전기 돌리는 기술인 건데 이거를 이제 수소로 하는 이유가 중국이 전 세계 수소의 70%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생수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를 짓거나 어디에서 새로운 전력원을 찾는 것보다 요 설비들을 빨리빨리 들여다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미리미리 안배를 해서 이 전력난이 장기가 될 때를 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미안한데 우리 주문이 밀려가지고 당장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빼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네? 왜? 뭐라고요? 왜냐면 네. 디젤 발전 힘센이라고 우리 현대에서 생산하는 디젤 발전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그 발전 효과가 뛰어난 디젤 발전기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분야에서도 당분 이런 에너지 대란에 대비한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예측. 네. 개인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랬는데도 주가가 오르면 이건 세력인 거야, 여러분들이. 네. 자, 지금은 일단 파란색이네요. 그리고 일단 중국 관련해갖고 최근에 오늘이죠. 뉴스가 굉장히 희망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중국에서 1억 톤 규모의 유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맞아. 3년 안에 채굴에 들어간다. 네. 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럼 그 유전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하이만, 바레만이죠. 네. 저기 근데 그 뉴스는 진짜 뉴스예요? 네, 진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석유 시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요 지역 보하이만을 포함한 이 서해안 앞바다에 거대한 유전 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꽂으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요쪽 평양, 요쪽 앞바다에 꽂거나 평양에 꽂으면 우리도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90% 확실해진 거예요. 헐. 그러면은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먼저 쭉쭉 뽑는 쪽이 이득이야? 이게 이제 빨대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거대한 하나의 쟁반처럼 그릇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이만큼의 그렇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릇에 담겨 있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꽂은 파이프 높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정의 깊이하고 네. 이쪽에서 꽂았을 때 유정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뽑아내면 이쪽이 말라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뽑아버리게 되면 우리 쪽이 말라버리는 우리 거죠. 쪽에서 뽑아 먹을 양 이상을 못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가를 핥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저기 혹시 높이가 다른가요? 그릇이 평평하지가 않고. 일상적으로 이제 그 그릇 자체가 이렇게 움푹 패여갖고 원형 지형으로 돼 있어요. 지질학 네, 구조상.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 원통형이었는데 네. 이게 눌려가지고 원형 형태로 돼 꽉 있죠. 눌려서.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부는 깊고 양쪽은 양쪽은 얕고, 얕아. 그러니까 얘가 만일 꽂아서 1억 톤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중심에서 꽂으면 10억 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가쪽이야 지금? 가쪽이지. 우리는 평양 쪽은? 중심부 쪽이지. 아하, 자, 쭉쭉. 여러분 이게 그러면 뭐 내부 지질과 다를 수 있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오, 왜? 우리 빨리 통일하자. 그럼 빨리 해야지. 빨리 하자. 네.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지구의 자전 원리랑 똑같아요. 어. 지구의 자전 방향하고 유체와 이러한 지층의 흐름 방향은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이쪽으로 불잖아. 중국에서 이쪽으로 불잖아. 네. 우리 지금 지각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잖아.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요. 일본이 지각의 끝부분이에요. 그렇죠. 끝으로 말려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각은 밀려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오게 몰리겠네. 돼서 사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쪽에 꽂는 것보다는 동쪽에 동쪽에 꽂는 꽂아야 게. 훨씬 더 많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정되는 양으로 봐서 20억 톤 이상일 걸로 예상을 해요.
요건 석유입니다. 그리고 가스전이 있어요. 동해로 넘어가면 이쪽엔 가스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200억 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가스지. 대세는 가스지. 대세는 그리고 요 가스지.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죠? 칠광구가 있죠. 그리고 칠광구 영유권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적극 지지하겠다. 뭐 결국 미국이 자기들이랑 나눠 먹자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일본이 중국이랑 짬짬이를 쳐갖고 저거를 독식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몰아내고 일본까지 제낀 다음에 니네가 개발을 해라라는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서해안에 석유가 있다는 걸 일단 확인한 거야. 그렇죠. 대륙도로 쭉 연결돼 있는 저 지역에 석유가 있다는 건 우리 지층 안에도 반드시 석유가 있다는 거고 우리 지층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니까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석유 침대를 깔고 누워 있구나. 그렇지. 아, 이게 뭐가 꿀렁꿀렁한 게 좋은데. 우리 등대기에 석유를 물침대처럼 그러니까. 깔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이제 이걸 뽑아먹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수맥이 아니라 유맥이었네. 그렇죠. 네. 아이고. 네. 희망찬 소식 하나 전달해 드렸고요.